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30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다 피셨죠? 예, 그러면 피부의 생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기관은 피지선, 한선, 모발, 잇모근, 조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구조는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피부의 구조 중에서 표피를 보도록 할게요. 표피. 가장 위에 층에 있는 표피를 보면요. 각질층을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5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각질층을 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 이 부분 각질층을 보면요. 15겹에서 20층으로 무액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각질층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라멜라 구조가 뭐냐? 이렇게 벽돌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라멜라 구조예요. 라멜라 구조인데 이 라멜라 구조에 각질들의 세포간 지질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포간 지질이에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포간 지질인데요. 세포간 지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세라마이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성분에서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세라마이드가 딱 나오면 뭐냐면 얘는 세포간 지질의 성분이구나. 그럼 뭐예요? 어떤 피부에 많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겠어요. 피부가 각질층이 얇은 피부 상태가 얇고 건조한 피부에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질층의 각질의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세포간 지질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세라마이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질층의 구성 성분이 뭐냐?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요. 케라틴이 58%, 그 다음에 천연 보습인자 NMF가 38%, 그 다음에 지질이 11%로 각질층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명층을 볼게요. 투명층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액이에요. 각질층도 무액. 예, 근데 얘는 손 발바닥에 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에는요, 이 투명층이 없어요. 그 대신 손이나 발바닥에 이 투명층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명층은 손 발바닥에 존재하는데 이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요. 자외선을 반사해서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 투명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손등보다는 손 발바닥이 어때요? 뭐 이렇게 햇볕을 덜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외선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립층으로 볼게요. 과립층. 과립층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각질층 무액, 그 다음에 투명층 무액, 과립층은 무액과 유액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나 죽은 세포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질화 과정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분 저지막. 얘는 수분 저지막을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되지 않도록 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수분들이 과하게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분 저지막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라토이 히알린 과입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국층, 얘는 유액이에요. 유액이 존재하는 거.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에요. 보이시죠? 가장 두꺼운 층이고요. 여기에는 랑게란스 세포가 존재해요. 랑게란스 세포라는 게 뭐냐면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피부 이 첫 번째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림프핵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기저층 보면 단일층이에요. 단일층이면서 유액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포가 분열을 통해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와 머켈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표피의 구조는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피의 구성세포를 볼게요. 표피의 구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닌 형성세포죠? 멜라닌 형성세포인데, 아니, 여기 각질 형성세포인데, 각질 형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를 보면, 밑에서 각질 형성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쭉, 각질층까지 올라가게 돼요.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각화 과정이라고 해요. 주기는 뭐냐면, 이렇게 28일 마이너스 플러스 3일 4주를 통해서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유국층에 올라가고 유국층에서 과립층으로 올라가고 과립층에서 투명층으로 올라가고 투명층에서 기저층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건 손발바닥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립층에서 바로 손발바닥을 제외한 피부는 바로 각질층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가리켜서 각화과정이라고 그래요. 각화과정. 각화과정은 주기가 28일 마이너스 플러스 3일 주기로 여기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져서 각화 과정을 통해서 각질 세포로 떨어져 나가는데 걸리는 게 4주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을 결정해요. 피부색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 있어요. 그러면 유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나 갈색, 그 다음에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나 금발. 그러면 유멜라닌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흑인이나 황인종 같은 경우. 황인종 같은 경우 여기는 백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지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는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입자형으로 꽉 차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멜라닌의 크기에 그러니까 수에 상관없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흑인, 백인으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피부색을 결정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요. 멜라닌 세포는 여기서 존재하면서 이렇게 문어발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아니면 28일 마이너스 플러스 각화 과정을 통해서 각질층에서 탈락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랑게란스 세포 어디에 있어요? 유국층에 있죠. 유국층에 존재해요. 얘는 랑게란스 세포는 면역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켈 세포 같은 경우는 촉각,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픈지 이런 촉각을 감지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피의 구성세포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 랑게란스 세포, 머켈 세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표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요. 실질적인 피부는 진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피에는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책에 있죠?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두층은 뭐예요? 기저층과 이렇게 유도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유두층이고요. 그다음에 망상층은 어때요? 예, 망사같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망상층이에요. 그러면 이 망상층을 보면요. 교원섬유, 우리가 말하는 교원섬유, 여기 콜라겐. 네, 그게 콜라겐이에요. 진피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노화가 진행되면 이 콜라겐의 섬유가 어때요? 네, 축소가 되고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망상층의 교원 섬유 콜라겐은 어디에서 생성되느냐? 섬유화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력섬유. 탄력섬유는 뭐냐면 요 엘라스틴. 이것을 감고 있는 요게 엘라스틴 탄력섬이에요. 얘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고요. 얘도 주름에 관여해요. 어때요? 우리가 피부가 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름이 생성되겠죠. 탄력섬유도 마찬가지로 섬유화 세포에서 생성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질. 히아루론산이라고도 하고 기질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섬유화 세포에서 합성을 해요. 섬유화 세포에서 합성을 하는데요. 이 기질 히아루론산은 자기 부피의 몇백 배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 성분은 히아루론산이라든지 황산 콘드로이친이라든지 프로테오글리칼린이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진피의 구조를 봤으면 진피의 구성 세포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섬유화 세포, 네, 섬유화 세포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성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 다음에 기질이 합성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만세포.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을 생성해서 면역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식세포,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먹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포식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표피의 구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질층,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아이고, 저도 투명층, 그 다음에 과립층, 그 다음에 유국층, 기저층 이렇게 곽투가유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멜라닌 세포, 그 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 그 다음에 머켈 세포, 그 다음에 랑게르한스 세포, 이렇게 세포 정도는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피의 구조, 유두층, 그 다음에 망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망상층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교원섬유, 콜라겐, 그 다음에 탄력섬유, 엘라스틴, 그 다음에 기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섬유화세포, 비만세포, 대식세포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피부의 기능을 볼게요. 피부의 기능을 보면요. 피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네, 보호작용을 해요. 그럼 어떤 보호작용을 하느냐? 물리적 자극에 대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보호작용, 그 다음에 광선에 대한 보호작용을 피부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작용, 네, 그 다음에 감각작용, 분비, 배설작용, 흡수작용, 각화작용, 저장작용, 비타민 D 형성작용까지 한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비타민 D 형성작용은 피부에 어디서 합성이 이루어질까요? 네, 과립층에서 비타민 D 합성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시험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비타민 D 합성작용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될까라고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pH, 우리 피부의 pH 몇인가요?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4.5에서 5.5, 어떤 책은 또 6.5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평균 피부의 pH는 4.5에서 5.5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피부예요. 피부의 pH고, 우리 화장품의 pH는 어떻게 맞추라고 그랬어요? 예, 3.0에서 9.0까지 화장품은 이렇게 pH를 맞춘다라는 거. 그래서 피부의 pH, 화장품의 pH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태양광선을 보도록 할게요. 피부의 태양광선. 예, 보면은 여기 감마선이 있는데 감마선은 안 나왔네요.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항암 치료할 때 강한 레이저를 쏠 때 그때 많이 사용하고요. 엑스레이 선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엑스레이 촬영할 때 그런 광선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받지는 않지만 이렇게 의료용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UVC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오존층에서 네, 다 차단이 되죠. 그런데 요거는 살균 소독 작용에 우리 기기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UVC와 UVB, UVA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UVC는 단파장이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단파장인데 UVC는 단파장인데 나노미터까지 저번 시험에 나노미터 나왔어요. 200에서 290 나노미터까지가 단파장이고요. UVB 같은 경우에는 중파장이에요. 중파장인데 나노미터가 290에서 320까지가 중파장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UVA 같은 경우에는 장파장인데 나노미터가 320에서 400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단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중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중파장을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암도 유발하지만 우리가 화상, 홍반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장파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자외선이에요. 생활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느냐면 김이라든지 그런 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콜라겐을 손상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주름이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양 강선에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 나노미터까지만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와 색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부와 색소를 보면 여러분들 제가 멜라닌 세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를 넣어봤고요.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로 인해서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을 보도록 할게요. 저색소 침착 질환, 백색증과 백반증이 있어요. 백색증은 뭐냐? 얘는 선천적인 피부 질환이에요. 아예 멜라닌 세포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얀 피부, 그냥. 그래서 이 백색증이 피부암에 많이 걸리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색소 질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백반증 같은 경우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거의 노인성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색소, 저색소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과색소 침착 질환은 뭐 다 아시죠? 기미라든지 주근깨, 뭐 색소 침착, 갈색 반점, 뭐 이런 검버섯, 오타 모방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제 모발의 생리 구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발. 네, 모발 보면요. 이게 피부예요. 그러면 이게 피부면, 네, 피부 밖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모간 부분이라고 하고요. 피부, 진피 안에 들어있는, 진피 안에, 피하 지방 조직 안에, 진피나 피하 지방 조직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모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모근 부분, 피부 밖에 있는 부분이 모간 부분이라고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발의 구조를 볼게요. 이 모발의 구조를 딱 단층을 잘라서 보면요. 모피질, 모수질, 표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주기를 볼게요. 모발의 주기를 보면요. 성장기. 모발이 이렇게 쭉 성장 자라는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장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유두에서 이 모발이 분리되는 과정을 퇴행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휴지기, 완전히 분리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을 가리켜 휴지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발생기는 뭐냐? 새로운 모발이 여기에 발생되는 것을 발생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발의 구조를 보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주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피부의 이제 피부의 부속기관에는 모낭이라든지, 예, 피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모근이라든지, 이런 모낭 같은 것들이 피부의 부속기관이라고, 땀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모간 부분을 봤어요. 모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 밖에 있는 모발을 가리켜서 모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발을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표피, 그 다음에 모피질, 모수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모표피 먼저 볼게요. 모표피에는요,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피큐티클, 그다음 엑스큐티클, 엔도큐티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에피큐티클 같은 경우에는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엑소큐티클은 15% 이상이 시스템 함유를 하고 있고요. 엔도큐티클은 단위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피질, 예, 중간층이죠. 모발의 80에서 90%를 차지해요. 그리고 멜라닌 소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의 색깔을 결정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피질이. 그 다음에 모수질 안에 있는 이거는 모발의 보온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목은 피부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잇모근. 예, 잇모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공포라든지 추위라든지 그랬을 때 어때요? 잇모근이 쫙 수축이 돼서 털을 탁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선. 피지선 같은 경우에는 네, 피지들이 적당히 나와서 모발에 그렇죠. 윤택함, 윤기가 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네, pH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낭. 네, 모낭 안에 모발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모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유두. 모유두에는 뭐예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자율신경계의 통신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유두, 모낭, 요 부분이 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모발의 구성 성분을 볼게요. 모발의 구성 성분을 보면 케라틴. 예, 모발의 주성분이에요. 케라틴, 경단백질. 그러면 케라틴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주성분은 탄소, 산소, 질소, 수소인데 황이, 시스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분은 10에서 15%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질. 미량 같은 경우에는 네, 모발에 철, 망간, 구리, 요오드, 아연, 비수 등의 30여 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량 원소의 양에 의해 모발 색상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 아까 말씀드렸죠? 유멜라닌과 페어멜라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발의 형태를 볼게요. 모발의 형태를 보면요. 이게 직모예요. 직모, 그 다음에 파상모, 충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제가 이걸 굳히지 않았네요. 직모, 그 다음에 파상모, 충모. 그러면 직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황인종들이 거의 본인들 머리 보세요. 어때요? 네, 우리는 직모에 가까워요. 파상모는 네, 백인들. 약간 어때요? 웨이브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충모는 흑인. 어때요? 머리카락이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는 심하게 고불고불하게 성장하는 그런 것을 충모라고 해요. 그래서 모발의 형태는 직모와 파상모와 충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의 성질을 볼게요. 모발의 성질에는요,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화학적 성질 중에서 주세결합에는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있고요. 측세결합에는 펩티드 결합이라든지 시스틴 결합이라든지 이온 결합이라든지 수소 결합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은 탄력성이라든지 팽면성, 그 다음에 흡수성, 유지 흡수성, 열변성, 광변성, 대정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제가 자세하게 성질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발의 성장 주기를 보도록 할게요. 보면요. 성장기. 예, 우리가 성장기는 어때요? 3년에서 6년 정도 우리 모공 안에 이 모유들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모발에 80에서 9%를 차지해요. 그러다가 퇴행기 어때요? 모유두와 모발이 분리가 돼요. 그게 바로 약 3, 4주이면 전체 모발의 1에서 2%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휴지기가 어때요? 완전히 분리가 됐죠. 그게 3, 4개월이면 모발의 1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탈모 빠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장기예요. 이렇게 모유두에 네, 모발이 아주 귀엽게 자라고 있죠. 그걸 가리켜서 발생기라고 해요. 여기가 발생기. 그래서 다시 또 이런 모발의 성장 사이클을 통해서 모발은 빠지고 나고의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톱 부분을 볼게요. 손톱을 보면요. 조체, 손톱 본체, 좁은 손톱 뿌리 부분, 자유형 손끝, 그 다음에 조상, 손톱 밑에 피부, 신경 조직과 모세혈관 존재, 조모, 손톱 뿌리 밑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손톱을 생산해내는
부분, 반월, 완전히 각질화되지는 않는 반달 모양을 희게 보이는 손톱의 아랫부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손톱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고 계신가요? 네, 본인의 이렇게 손톱을 보면서요. 그림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이제는 피부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피부 유형.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잖아요. 맞춤형 화장품이 뭐냐면 고객의 피부를 분석해야 돼요. 피부를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화장품을 어때요? 조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피부. 정상 피부는 뭐예요? 유수분 균형이 적절하게 아주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관리예요. 그러면 이 정상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장품을 권해주면 될까요? 네, 지금의 현재 상태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피부는 우리가 굳이 맞춤형 화장품을 교재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상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 같은 경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성화가 돼요, 지성화.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쓰던 화장품보다 약간 수렴 쪽으로, 약간 지성의 느낌이 좀 한 그런 화장품을 권해주겠죠.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건조하죠. 그러면 얘는 건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 건성화가 아니라 약간 건성화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겨울철에는 약간의 보습 성분, 보습 성분을 더 넣어서 유수분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조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정상 피부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 대표적인 성분. 히아루론산 같은 거. 네, 보습에 탁월하죠. 예, 얘는 뭐예요? 예, 자기 부피, 아까 피부학 시간에 배웠죠? 자기 부피에 1000배가량의 수분을 함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럼 여름엔 지성화가 됐대. 그럼 뭐예요? 약간 수렴 화장수를 이용해서 약간 알코올 성분이 약간 함유한 화장수를 이용해서 어때요? 네 모공을 수축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청량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건성 피부. 건성 피부는요, 일반 건성 피부와 표피 건성 피부와 진피 건성 피부가 있어요. 일반 건성 피부는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어, 일반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선의 기능이나 한선 그런 기능이 보습 능력이 떨어져서 유수분 함유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건성이 일반 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라든지 그런 땀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 그런 유분감들이 부족하게 되면 건성 피부가 되게 돼요. 그런 보습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일반 건성이고요. 표피 건성 피부는 뭐예요? 네, 이제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 일반 건성은 이제 당김의 현상이 일어났다면 보습 능력이 약간 떨어져. 이제 표피 건성 피부는 이제 잔주름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피 건성 피부는 뭐예요? 이제 잔주름에서 완전히 붉은 주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일반 건성 피부 같은 경우 표피 건성 피부는 약간의 보습력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개선이 될 수가 있지만 진피 건성 피부 굵은 주름이 생기게 되면 그건 복원되기가 힘들어요. 왜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일단은 자기의 역할을 상실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피,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의 효과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객이 일반 건성 피부인지 표피 건성 피부인지 빨리 피부 분석을 해서 그거에 적합한 화장품을 조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를 해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콜라겐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콜라겐. 그러면 표피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솔비톨이라든지 아주 이제 조금 더 강한 것들로 들어가겠죠. 뭐 세라마이드라든지 이런 유분감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으로 더 이렇게 넣어서 조제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 피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성 피부는요, 유성 지루 피부와 건성 지루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번들번들하다고 지성 피부, 예, 맞아요. 번들번들, 피지가 피부 밖으로 나와서 번들번들하면 지성 피부예요. 그런데 진짜 유성, 기름이 많은 건지, 안에 있어야 할 피지가 밖으로 계속 나와서 안에는 당기는데 밖에는 번들번들한지, 그런 유성지르 피부인지 건성지르 피부인지 여러분들이 내 피부를 분석해 내야 돼요. 그래서 유성지르 피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각질을 제거하고 유수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많은 것을 빼내고,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건성지루 피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데, 얘는 좀 채워주는 형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건성지루 피부는 피지 조절을 해주면서 안에 채워주는 형식으로 채워주는 그런 보습력이 있는 화장품을 권해주는 거고, 유성지루 피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를 조절하고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조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복합성 피부는 두 가지 피부 타입 조절 관리. 그러니까 두 가지. 나는 T존은 지성이야. 근데 U존은 건성이야. 아니면 뭐 T존은 건성인데 유조는 예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피부 타입을 가리켜서 복합성 피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성인 같은 경우는 피지 조절, 건성인 같은 경우는 보습,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민 피부. 얘는 홍반이라든지 충혈이 일어난 피부이기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보호라든지 피부가 여러 가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완화 관리, 그러니까 염증 완화 물질, 원료를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만든 그런 화장품을 조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화 피부.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진피에 콜라겐, 엘라스틴 감소로 인해서 굵은 주름이 생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방치하느냐? 굵은 주름 아까 안 된다라고 해서 방치? 그건 아니죠. 네, 잔주름. 이왕 굵은 주름은 약간의 개선이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양 공급 관리로 인해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줘서 노화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여드름 피부에는요, 면포성 여드름과 구진, 농포, 결절, 낭종의 여드름이 있어요. 면포성은 뭐예요? 얘는 각질이라든지 피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가리켜서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각질 관리, 피지 조절을 해주고요. 구진도 마찬가지로 농포, 결절, 낭정도 염증 관리를 주로 해서 진정이라든지 염증 관리를 해서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그런 성분들을 함유한 성분들을 첨가해서 조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색소 침착 피부. 얘는 자외선으로 인해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하게 자외선이 노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예민했으면 뭐예요? 예민이나 건성이나 노화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예요. 예민 건성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요. 얇다 보면 뭐예요? 각질층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했다면 각질층이 얇아지면 어때요? 멜라닌 세포가 올라와서 피부를 보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색소 침착 피부가 유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민이나 건성 피부는 어때요? 각질층을 피부의 두께를
예, 두껍게 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감소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준다든지.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예, 여성 호르몬이죠. 이 에스트로겐은 여러분들 에스트로겐, 예, 얘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고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요, 예, 자궁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신하게 되면 어때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이 자궁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예,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질 제거 및 미백 관리로 그러면 각질 제거제가 함유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백 관리 성분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그거를 예, 원료를 첨가해서 그렇게 화장품을 조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 피부, 얘는 예 주사, 여러분들 주사 코 빨개지는 거 봤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 확장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사 같은 경우에 코에서부터 나비 날개 형식으로 이렇게 빨개져요. 코를 중심으로 해서 볼로 이렇게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가리켜 주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정, 보습, 그럼 진정 나왔는데 진정의 대표적인 성분이 뭐예요? 아줄렌이에요, 아줄렌. 아줄렌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을 첨가해서 어때요? 원료를 첨가해서 만들면 되겠죠. 보습 관리, 보습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뭐 콜라겐, 히아루론산 그런 모든 것들을 첨가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예,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조직학적 변화가 생기는 곳은 보도록 할게요. 네, 진피, 조직학, 노화가 되면서 조직학적 뭐예요? 아까 그렇죠. 콜라겐, 그다음에 엘라스틴. 네, 문제로 인해서 네,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피부 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을 보도록 할게요. 네, 민감성 피부는 모공은 비교적 보이지 않으며 피부가 섬세한 편이다. 뭐예요? 얘는요, 건성이에요. 예, 건성은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모공에는 뭐가 있어요? 피지선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비교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섬세해? 예. 왜냐 얘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섬세해 보여요. 육안으로 봤을 땐 섬세하지만 당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부는 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드름 피부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드름 피부에는요, 피부 탄력 증가는 예, 그 다음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 각질이에요.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를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하게 각질이 제거될 수도 있고 과하게 피지가 제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는 피부 건조를 위해 보습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발의 구조 중 중간층에 있으면 멜라닌 함유하고 있는 층은 아까 설명드렸죠? 네, 목피질.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 중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시스틴. 네, 황이죠. 시스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부 부속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표면에 노출된 가볍고 완곡한 판상의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조갑이라고도 한다. 조갑은 조모에서 형성되며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하루에
약 1mm씩 자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네, 손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좀 이 피부 맞춤형 화장품에 의해서 이 피부 유형, 그러니까 피부 및 모발 생리구조는 여러분들 책 한번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